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좀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끝에 조금 약해졌어요.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지난주에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반등의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거래소 시장은요, 1993.8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0.26% 정도 상승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금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었죠. 외부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일단 뭐 포르투갈에 대한 부분들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웰스파고가 실적이 좀 괜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환매는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순환매에 대한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밴드권역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선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올해 들어서서 좀 봤을 때 1분기 때는 약 한 1070원권역까지 평균 단가였었고요. 2분기 때는 약 한 1030원에 40원권역인데요. 7월 달에 접어들면서 7월 7일부터 양봉의 모습을 좀 보이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 많이 나오게 되면 104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수출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약간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환율에 대해서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IT 부품주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을 좀 기반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전해지는 그런 종목군들을 금일 같은 경우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원화강세 수혜주들, 즉 내수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선 원화강세 수혜주도 2분기 내내 실적 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곡물 관련주라든가 유통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들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별 종목군들보다는 적어도 정배열 종목군들이나 정배열 초입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많이 싸다라는 그 관점으로 인해서 종목을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정배열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이번 주 좀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닥은 굉장히 좀 순한 모습들, 순항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제가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던 것이 지금 건전한 조정이 들어왔다. 즉 결과적으로는 변동성 구간에서의 건전한 조정이었고 금일 또다시 560선 위로 올려놓으면서 계속해서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스닥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또 이제 고점까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서 또다시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은 조금 횡보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수렴이 되고 있다는 구간이고 그 수렴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에너지 응집을 해서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물론 사견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 시장이 계속 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침 방송이죠. 제가 9시 30분쯤에 출연하는 역전의 맹수 시간에서 근거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2기 경제팀, 최경환 경제팀이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뭔가 시작할 때요, 굉장히 의욕에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호재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책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은 결과적으로 대형 종목군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소형 종목군에서 많이 나오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주간 상승률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을 자리대다. 즉 이번 주는 지속적인 상승의 가닥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떨어질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습니다. 떨어질 만한 요인이 없다고 해서 올라간다, 이것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올라갈 만한 요인들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은 변동성 랠리 구간은 맞습니다. 578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변동성 랠리 올라올 때는 자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뚜렷해지죠. 그래서 종목별로 제가 차별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렸고, 지금 최근에 잘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솔루션이나 금일 코디에스 같은 경우 뭐 가격 거의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등 우리 산업, 제가 여기 종목 상담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15,000대 이상 충분히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우리 산업 들고 가시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요. 자, 우리 산업이 드디어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서 15,000원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제가 이렇게 강하게 종목 상담해드렸던 분, 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주세요.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주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틴트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 섹터고요, 대형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료업 섹터입니다. 예, 국내 최대 종합식품업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전기를 매수하셨네요. 55,7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55,700원. 상당히 좀 오래 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금일 같은 경우 좀 흐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57,000원의 저점을 좀 만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6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63,000원 부분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시기는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기관의 대량 매도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쪽에서도 저가 매수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 63,000원 정도 때까지는 무난히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그 자리 때까지 좀 보유해보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R모터스인데요. 자, 이 KR모터스 1155원에 비중 15%라고 9567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KR모터스가요, 바로, 효성의 어떤, 이제, 효성의 사명이 변경이 돼서 KR모터스입니다. 이 KR모터스는 코라오홀딩스가 인수를 하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횡보대 자리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횡보대 자리대에서 에너지를 지금 주봉인데요. 자, 올라오고 횡보, 올라오고 조정,
그 다음 횡보인데요. 이 횡보대 자리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최저점까지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내려왔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는 늘 아래 꼬리가 좀 달리면서 이 아래 구간에서는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봉에서의 연속성 속도 이론을 보자면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주봉의 초입 구간입니다만은 그 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 부분, 자, 박스권 상단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그것이 125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스권 딱 중간쯤에서 매수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중간쯤에서 약간 아래 구간이에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걱정할 것이 없는, 즉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군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물론 가도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많이 흔들다 가겠죠. 그때마다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전략을 펴시면 되겠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이 상담을 통해서는 좀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문의 전화는 항상 1577-7451번입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은 조금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네트웍스를 매수하셨네요. 7,17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약간의 좀 손실권역입니다. 우선 통신 장비 쪽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일솔루션도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솔리드도 금일 같은 경우 급등이 좀 나왔었죠. 그렇지만 다산네트웍스는 조금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신흥국 쪽에 나름대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상 6,600원짜리 때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라면 정고점을 넘어서서 8,000원대 이상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가는 8,000원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6,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25,000원에 비중 50%라고 1659님 남겨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25,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예측 매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이 이 부분까지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오지 않겠느냐. 즉, 이 구간에서는 늘 올라왔던 자리 때 24,000원대 부근에서는 늘 반등을 줬으니까 올라오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참고해 보세요. 주가라는 것은요,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23,000원 깨고 내려오면 22,000원, 다시 2만원대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선업황 좋지 못합니다. 업사이클링 쪽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과 중국의 경쟁업체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저가 수주가 이루어진 거고, 저가 수주가 결국은 사업성의 수익 악화를 좀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볼 자리대 아닙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반등시 매도 전략입니다. 반등시, 즉, 25,000원대까지, 25,000원대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고 다른 좋은 종목군으로 갈아타신다면 이게 후일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호재가 나와서 갑자기 든다 할지라도 7%, 8%대 가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더 주춤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이 저항대로 보이는 자리 구간대도 지금 25,200원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구간, 즉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자, 이게 저점이다라는 그냥 예측 매매는 앞으로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매수하셨네요. 1,53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몇 번 좀 상담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팜스토리 좀 보시게 되면 40%대 고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일봉 차트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요 자리대가 지금 저항 자리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요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3,000원 자리대가 보이는데, 요 자리대는 저항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략은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40% 이상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절반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추세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괜찮았지만 2분기 실적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 물량만 일단 3,000원 부근 한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000원을 기준으로 2,000원 이탈 시에는 익절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어버브 반도체인데요. 8,300원에 비중 20%라고 9967님 남겨주셨습니다. 싸게 잘 잡으신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어버브 반도체는 MCU, 즉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 대한 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많이 눌렀기 때문에 바로 팍 든 과정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흔들거리면서 분명히 개인의 심리대를 건드려 놓고 올라갈 거예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77, 7451로 문의를 좀 하세요. 이게는 저희가 분명하게 가족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족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자세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까지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제가 MCU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자, 제가 지고 가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지고 가시라는 얘기 꼭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손절선도 정해드리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걸 계속 상담하시는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에 대한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식품, 사료, 의약품 등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곡입니다. 오송산업단지의 CGMP 공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CGMP를 검색어로 쳐보시면 대박 정답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KCC요. KCC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0%. 네. 63만 5천 원. 63만 5천 원이요? 예, 예. 이 기업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아니, 정권사에서. 네. 실적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고점이 어딘지, 저점이 어딘지 몰라요. 자, 일단 KCC 같은 경우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KCC가 건자재 쪽 섹터인 거는 알고 계세요?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잘 몰라요. 그냥 꺼내가지고 들어가는 거라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KCC가 뭐 이렇게 창문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관련돼 있는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이제 정부 정책이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허용해주고 건설 쪽에 건설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거기에 따라 좀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같은 경우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으세요. 그죠? 예, 예. 자,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2007년도에 형성돼 있던 고점이 약 한 67만원 정도가 돼요. 네, 67만원 정도가 좀 되거든요? 예. 그럼 요 자리대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마 67만원을 넘어서 한 70만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놔둬도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좀 놔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한데요. 예, 예. 너무 많이 올라 있을 때 이걸 꼭지에 잘못하면 상투를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예. 일단 어느 정도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든가 아니면 실적을 좀 보면서 좀 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가 안 좋게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70만원 정도, 69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좀 목표가로 잡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예. 만약에 61선 자리대 한 58만 원 정도 있죠? 예, 예. 만약에 요 자리대가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나서 요 자리대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아, 예.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TV 자주 보고 있거든요. 이 제시어 전문가님.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가다듬은 실필까지 납니다. 예,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그 일진 멀티럴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예, 13,000원이요. 아, TV 소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게 지금 아, 예, 울리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비중은 몇 프로라고요? 20%요. 20%. 예, 예. 자, 일진 그룹주들 중에서는 가장 좋지 못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박스권 형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진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일진 홀딩스였습니다. 그죠? 일진 홀딩스였는데 일진 홀딩스들은 지금 일진 홀딩스 이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향해 막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 예. 희한하게도 일진 그룹들 중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좋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실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장성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요 13,500원대가요. 예, 예.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여기서는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000원. 그때는, 그거는 얼마나 기다리면 가겠습니까? 13,500원은 곧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지금 분위기가 7월달, 8월달이 안 나쁘거든요. 그럼 예. 7, 8월 내로 온다고 보시면 돼요. 7, 8월. 네. 그럼 그냥 13,500원대. 그렇죠. 13,5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좀 하세요. 아, 예, 예. 전체적으로, 예. 그리고 예, 전문가님. 예. 아까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내 TV 보다니까 서울경제 1577에 어디로 전화를 하라던데. 예, 예. 1577에 뒷번호를 뭐였어요? 아, 여기 안내전화 나가요. 1577-7451이라고 안내전화 나가니까. 7451에. 예, 7451. 아, 거기에서 그냥 뭐 전문가님인데 좀 뭐 궁금한 점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바꿔줍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대산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는 한 25,000원에 한 15% 돼요. 오래됐어요, 아주. 15%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예. 수익이 많이 나셨어요. 아이, 많이 뭐 조금 단 거죠. 35,000원에 산 거니까. 35,000원이세요? 25,000원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아, 35,000원?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져가야 하는지, 팔아서 제가 LG전자를 지금 사고 있는데 조금 손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지 지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5,000원이세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현대산업이 왜 올라갔을까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네네. 현대산업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쪽보다는 내수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하고 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건설 경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좀 수주가 나오고 있고 실적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예, 예. 1분기 때 적자였었는데 1분기 때 흑자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죠. 네네.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보게 되면 뭐 나름대로 뭐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높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일단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좀 가지고 계셨어요. 15%인데 네,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한 36,000원, 37,000원 요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숨고르기가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요 자리대에서는 일단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고는 계속 가져가요? 그리고 절반 정도는 챙겨주시고 난 다음에 네.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저항대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 자리대. 네. 과거 2011년도에 요 자리대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거든요. 요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한 4만원 정도 때까지도 보입니다. 네. 4만원 정도 때까지 보이니까 절반 정도만 좀 줄여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한 4만원 정도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반 팔아가지고 LG전자를 사면 어떨까요? 그 부분들은 일단 나름대로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요. 예. LG전자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네. 그 실적 발표 끝날 때쯤 그럴 때쯤에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예, 카프로, 카프로요? 예, 카프로 5,140원에, 예. 40%거든요? 5,140원에 40%? 네, 근데 너무나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요. 카프로 그래서 이 회사가 처음에- 뭐 하는 회사인지는 예. 아시죠? 네?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섬유화학을 한다고는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고, 목표가가 6,000원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그러시길래, 샀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느 방송에선가 상담하시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카프로가요, 예. 이게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화학회사입니다. 아, 화학회사인데, 지금 네.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 못해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이유는 정제 마진이 크게 지금 좋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네. 중국의 저가 화학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그 정제 마진 이런 쪽에서 싼 인건비를 통해 갖고 수익성을 네.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화학주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워낙 강세였잖아요. 그죠? 그 화학주들이 여러 가지, 이러니까 이런 화학주 회사들은요, 이 회사 단순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주식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이 회사는 수출 중심 회사입니다. 그러면, 네. 자, 환율하고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네. 그죠? 예, 예. 그럼 환율이 지금 이런 단계에서 환율이 갑자기 막 100원 뛰어 올랐다가 100원 내렸다가 100원 뛰어 올랐다가 이렇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때도 서서히 내려오지만 여기서 한참 또 머물다가 서서히 올라가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이 원화 강세적인 부분이 자, 이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되면 바로 치고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화학주들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지 못해요. 지금 조선 업황이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지죠. 그죠? 네. 화학 업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선 화학은 꼭 3, 4분기 이후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업황 자체가 좋지를 못해요. 그 숲이 안전하지 못한데 나무 한 그루만 굉장히 활발하게 확 피어난다. 초록색으로 피어난다.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는 좋지 못한 섹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된 거고요. 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저점 바닥대까지 다 내려왔어요. 여기서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느냐? 비중 너무 많아요. 40%. 추가 매수가 네.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여기서 비중 더 늘리셔봤자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게 못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네.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강하게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어차피 40% 실현하는 거면 40% 그대로 두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분의 5,130원 쉽게 올라옵니다. 다음 달. 이번 달은 아니고요. 다음 달은 돼야 돼요. 전체적인 시장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고 가세요. 이거 당장 돈 필요하신 거 아니시죠? 예. 그럼 들고 가세요. 다음 달까지 네. 들고 가시고, 네. 충분히, 손실권역이 아닌 수익권역에서는 빠져나오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 목표가를 한 6,2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6,200원이요? 예, 다음 달까지.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혼날 것 같은데요. 안내불 싸게 보여서 샀는데요. 안내불 매수하셨어요? 하도 싸게 보여서 샀어요. 혼나겠죠.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예, 42,000원에 30%요. 42,000원에 30%요? 예, 싸 보여갖고 매수하셨죠, 어머니? 예.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걸 몰랐어요. 몰랐죠? 예, 계속 빠지는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예. 계속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안랩이 과거에 올라갔던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대통령 출마하니까. 그죠? 대통령 출마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테마성의 흐름들로 나오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다음 대선이 3년 뒤에 있죠? 예. 3년 동안 가지고 가실래요? 아니요. 아니죠? 예, 손절하고 제약주로 갈까요, 그럼? 어떤 거요? 손절을 하고 한 5% 손해봤는데, 손절하고 제약회사 주로 갈까요? 제약회사요? 제약주요, 아무거나. 제약주도 제약주 나름이에요, 어머니.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있고, 지금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예, 일단 어머니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저라면은요, 예. 지금 비중이 30%고 매수가가 42,000원 정도가 되세요. 또 5% 손해났어요. 약 한 5% 정도 손실권역이시거든요. 예, 저는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예. 다른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투자를.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무슨 주식을 사야 될까 고민이 또 머리가 깨질라 그래요. 일단 그 부분들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안주를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종목군들을 이제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예, 여러분들 지금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전화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 상담을 상세하게 해드릴 것은 굉장히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추천드렸던 종목이나 다른 멘토님들이 추천드렸던 종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워요. 그런 점 꼭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애선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방송에서 방송으로만 참고를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TS. LTS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0,000원에 20%입니다. 10,000원에 비중 몇 프로라고요? 20%. 20%. 자, 이거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안 들어가시면 이런 종목 들어가시기 힘든데 무슨 재료가 있으셨어요? 네, 누가 아는 분이 추천해가지고 가지고 예택을 했습니다. 예. 그럼 더 들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재료의 진위성 여부가 명확치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재료를 들은 바가 있는데 아마 선생님이 들으신 재료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재료의 진위 여부가 명확치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실적이 되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재료가 아무리 진위성 여부에서 진실에 좀 가깝다 할지라도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밀리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는 자리대는 딱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12,000원대거든요. 이 12,000원대까지 견뎌보시든가 아니면 바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빠져나오신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장 애매한 종목입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자, 이거는 네. 재료 때문에 팔지도 못하겠어요. 그죠? 네. 손실을 그만큼 크게 겪었을 때도 못 파셨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또 5,700원대에서 지금 8,900원대까지 또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마치 그 재료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재료성 종목은요, 손절도 안 되고 차익 구간에서 제대로 차익 실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의 진위성 여부가 언제 즉 가까운 데 가거나 참에 가거나 거짓에 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12,000원대 오면 파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예. 예, 마이너스만 안 되면 팔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게 네. 재료가 명확치는 않아요. 이게 진위성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재료예요. 네. 예. 그래서 12,000원대 부근 오면 지금 강하게 들어오는 자리대인데 여기서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왕 들고 가신 거라면 12,000원까지 한번 들고 기다려보세요. 거래량 없이 올려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좀 안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문자 상담 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을 매수를 하셨어요. 후성이 3,77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후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을 보게 되면 2차전지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금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즉, 이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전히 하락수세입니다. 여전히 좀 하락수세들을 벗겨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한번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적자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절하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3,400원에서 500원 정도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손절하고 좀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많이 올라가야 한 매수가 정도 올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까지만 놓고 보고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CD 1,800원에 비중 20%라고 6500님 남겨주셨네요. 자, 지금 수익 구간이고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장기적 박스권이었던 2011년도, 2012년도에 저항대라고 보였던 2,100원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적 박스권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거든요. 신고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면, 자, 지금의 3,000원대가 또 저항대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 3,000원대까지 끌고 가보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익절가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추세선상 굉장히 강한 구간대인데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익절가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시장에 성장성이 없다면 익절가 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매도가 되겠죠. 그런데 성장성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 익절가 잡아드리겠는데 익절가는 2,270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일단 이 익절가를 잡아 놓으시고, 자, 요게 3,000원대를 가게 되면, 익절가를 지금 가격대인 2,500,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높은 2,570원대를 익절가로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추세가 강한 종목군은 늘 익절가를 상향해 가면서 대응하시는, 즉,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그 전략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대한통운과 합병을 했었죠.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괜히 말 끼어들려 그랬네요. 그죠? 시가총액이 4조 5천억대 회사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휴비스. 휴비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600원. 네. 비중은 10%입니다. 비중은 10%세요. 예.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수급도
좋고, 됐어도 괜찮게, 한 오래됐습니다, 이게. 아, 수급이 좀 좋아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자, 일단 먼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대충. 예. 네. 수급을 보게 되면, 일단 매수와 매도가 조금 혼조가 좀 되고 있죠. 그죠? 예.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할 때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이 매수해주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죠? 예.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예요. 한 12,000원대까지 얼마 전에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에 대한 강도가 좀 강하게 나와주네요.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0,000원 정도에서부터 한 12,000원대, 요 정도에 계속적으로 좀 박스권형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 예. 지금 약간의 수익권역이세요. 그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장섬유와 단섬유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매물대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매물대가 좀 많다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동반돼야 되거든요. 자, 예.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매물대가 요 11,000원에서부터 한 12,000원 요 언저리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 저항 라인 때까지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10,000원 정도 때까지도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고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벽사입니다. 벽산요? 네, 5,100원에 예. 20%입니다, 비중. 5,100원에 20%? 30. 아, 30%요? 네. 자, 이 벽산, 이거 왜 들어가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고점대인데, 들어가시기가 쉽지 않은 구간대거든요. 네, 제가요, 예. 한 달 전에 한 47% 수익을 내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내렸다가 내려오니까 21선을 탄 것 같아서 팠는데, 예. 안 가네요. 지금은 둔각을 만들고 있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도 많이 올랐죠, 그죠? 13년도에, 이제 2,000원대 부근에 있었어요, 그죠? 2012년도에, 이 회사가, 아유, 죄송합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서 한 3,000원대 부근에 있다가, 그리고 조정이 크게 들어왔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것은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입니다. 근데 그 자회사가 지금 실적이 크게 좋아졌느냐, 개선되었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자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많잖아요. 그죠? 기대감이. 그러니까 기대감은 결과적으로 실적과 안 이어지면 이건 거품으로 빠집니다. 그죠? 선생님? 예, 예. 예, 듣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수익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 기대감, 즉 중국 때문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거품이 빠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자회사에 거품이 빠져버리면 이 회사는 어이없이 무너지거든요. 매도기에는 분명히 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구간대는 접근하실 구간대는 아닙니다. 둔각을 만들고 있는 구간대고, 둔각에서 우리가 보통 예각을 세우고 둔각을 만들기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둔각이 완연해지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어떤 매도 기회를 준다라면 5천 지금 100원대 매수시니까 그냥 손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수익 구간에서 그냥 들고 하시더라도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줍니다. 수익 구간에서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게 제 의견입니다. 아, 근데 아파트 수익 증축 해가지고, 예. 정부 정책 수혜주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군들이 있죠. 벽산도 물론 그 수혜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혜와 더불어서 자회사의 실적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올라온지를 아셔야 됩니다. 증축에 대한 부분이 강해서 올라왔느냐,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강해서 올라왔느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산목 에스폼하고는 달리
정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회사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게 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저는 가능하면 수익 구간에서 그냥 좀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고 그냥 마감을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오시아예요. OCI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3만 원에 30%요. 30%요. 네, 23만 원이면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네요. 네네. 조금 네. 8개를 놓쳤어요, 한 번. 네? 21만 몇천 원 갈 때 8대를 놓쳤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자. 전문가님들이 자꾸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빠지네요. 일단 OCI는 절대로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네.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태양광업황이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업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가 않은데 중국 쪽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여전히 구조조정은 좀 진행 중입니다. 아, 네. 또 하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OCI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만원짜리대에서 매수를 좀 하셨는데, 네.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저는 전저점 테스트까지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13만원 정도 그때 돼서- 때까지도 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다시 좀 비중을 늘릴까요? 아니요, 저는 비중 늘리는 걸 일단 반대입니다. 네. 비중을 늘리는 건 반대고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만원이 깨게 된다면 이거 자연스럽게 14만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거 15만원을 깨게 된다라면 네. 일단은 좀 줄여놓을 것 같아요, 비중을. 네. 비중은 30%시니까 네네. 절반 정도를 좀 줄여놓으시고 난 다음에 네. 14만원 정도 때까지 밀리면 그때부터 조금씩 더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해서 네. 단가를 좀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고요. 네네. 지금 자리 때문에 뭐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 40% 가까이 좀 되는 것 같아요. 30%가 조금 넘는데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상당히 오랜 시간 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아유, 4분기 정도 되면 올라간다고 또 그래서 기다리는 중인데요. 일단 2분기 실적 끝나고 지금 3분기이기 때문에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대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하반기에도 좀 좋다라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관망적인 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좋다라고 좀 보지 마시고 일단 관망적으로 좀 체크할 거는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대안주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답을 CJ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조금 더 쓰셨으면 정답을 맞출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또 강연회를 또 나갑니다. 강연 잠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좀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HMC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지하 1층이니까요. 여의도역에서 나오셔서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요. 우회전으로 도보로 한 100m 정도만 올라가시면 바로 있으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좋은 얘기들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여를 해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부방이 진행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 막상막하 투맨쇼가 끝나고 난 다음 10시에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은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해하시는 마음보다는 좋은 종목 꾹 쥐고 가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